네, 오늘의 궁금한 뉴스 오궁금 시간입니다. 오늘의 궁금증 해결사계 최강 투톱입니다. 박준 변호사,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그리고 MBN 장가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장가희 기자, 첫 번째 오궁금은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이 60, 70대 어르신들이요, 차에 치이는 사고가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에 일어난 일인데요. 강원도 춘천시 한 도로에서 이 초록불의 횡단보도를 잘 걷고 있던 60대 2명 그리고 70대 1명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80대입니다. 이 사고 순간이 찍힌 영상 지금 보고 계신데요. 자, 초록불이 횡단보도에 들어왔고 세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죠. 네, 그런데 승용차가 빠르게 직진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시면 멈칫했지만 아주 어디 피할 수도 없는 순간이어서요. 차량이 그대로 피해자 3명을 쳤습니다. 피해자들은 강한 충격에 그대로 30여 미터 튕겨 나갔다고 하고요.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던 중에 이 같은 변을 당한 겁니다. 당시 이 80대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는데요. 이 신호는 물론이고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답니다. 자, 피해자 지인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벽기도 왔다가 집에 가는 길에 그랬다고. 손자가 소리 장애를 일으켜갖고 할머니가 매일 쉬러 오고 쉬러 가고 해서 할머니가 꼭 필요한 집안이야. 네, 이게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요, 피해자들 이제 보행 신호를 받고 건넜는데 가해자는요 사고를 내고서 30m까지 쭉 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음주운전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CCTV를 확인했더니 신호 위반이 확인된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그 횡단보도 옆에서 청소하던 환경미화원분들의 진술을 들었더니 피해자분들이 그 보행자 신호를 받고 거리는 중에 사고 난 건데 사실은 이게 이제 새벽기도 아시지 않습니까? 새벽기도를 갔다 오시던 세 분이서 그 기다리고 있다가 6차선 도로에서 신호 위반이 그 보행자 신호가 떨어지니까 걸어가는 중에 한 12초나 10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에 갑자기 가해자 차량이 들여받은 거기 때문에 사망이 된 건데 당시 보게 되면은 저 차가 사실은 과속을 했는지 그런 내용은 추가로 조사해야 되지만 본인은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신호는 물론 보행자가 있는 걸 못 봤다. 물론 그 시간이 6시 45분이기 때문에 해가 뜨기 전이기 때문에 어둑어둑은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운전을 잘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인근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원래 그 도로가 6차선 도로인데 보통 사람들이 신호 위반도 하고 보행자 신호에도 위반하고 간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차가 부딪힌 뒤에 35m를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이 조사할 때 스키드 마크라고 있어요. 아시죠? 스키드 마크.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쓰는 시간, 끌리는 시간 있죠? 그리고 끌린 뒤에 또 주행거리가 있어요, 조금. 그래서 35m라고 한다면 그 안에 얼음이 있다든지 미끄럽지 않다고 한다면 보통 80km 이상이거든요. 35m. 그거 아니면은 그분이 천천히 가다가 아니면은 못 보고 그냥 브레이크 안 밟을 수도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면은 80km 이상이 아니냐.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경찰에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속이고 그래서 속도도 또 못 줄였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런 것 같아 보이십니다. 또 박준 변호사님, 일단은 경찰은요 가해자가요 이제 80대 고령인 점을 토대로 사고 계획 조사를 하려고 한다는데 고령의 운전자라는 게 양형 요소가 됩니까? 고려가 되긴 합니다. 또 고령의 운전자 같은 경우는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과속 또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한 거죠. 전방에 지금 사람들이 있고 지금 신호가 바뀌어서 본인이 가면 안 되고 보행자들이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속도를 전혀 줄이지 못하고 가버린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 나이 때문에 반응을 못했다면 이제 고려가 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되지. 또 이런 또 책임감이 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운전면허 반납 제도도 있고요. 그런 것까지는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신호 못 봤다는 것도 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속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나이도 문제지만 이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혹시나 뭐 운전할 때 휴대전화든 다른 데를 봤다든지 전방을 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 상당히 중요한 과실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가희 기자, 일단은 이번 사고처럼 이 고령의 운전자가 교통사고 내는 추세 점점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가요. 지난해만 해도 3만 4천여 건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또 지난해 고령 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700여 명입니다. 박준 변호사님, 일단은 고령 운전자들이 일단 면허 자진 반납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진 반납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건 아닙니다.
권유하고 뭔가 혜택을 주는 건데 65세 이상을 이제 고령 운전자로 표현을 합니다. 뭐 예. 65세가 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80세가 지금 사고 났는 거죠. 65세 이상자 중에 내가 좀 운전하기 좀 불편하다 싶으면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자진 반납을 하게 되면 지자체마다 뭐 혜택을 주는 그런 게 다른데 그 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최초 시작했을 때는 2014년이었거든요. 10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1022명이었는데 지금 2022년 자료에 보면 11만 명까지 지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 인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 많은 사람 중에 11만 명 정도가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뭐 65세는 아니라도 80세라든지 좀 그 이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인지력이라든지 반응속도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혜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자체마다 뭐 돈을 주기도 하고 뭔가 다른 걸 주기도 하는데 그 혜택은 다릅니다, 좀. 네. 꼭 면허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해당되는 상황은 또 아닙니다. 예, 이거는 예. 자율적으로 하는 그렇죠. 거죠. 자율적으로 하는 거. 본인이 판단해서 내 운전하기 좀 불편하다 불편하다. 싶으면 반납하는 것이죠. 사실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도 정정하시고 아주 잘하시거든요. 아유, 그렇죠. 이런 데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팀장님, 네. 고령 운전자가 이 운전면허 갱신할 때요, 뭔가 이 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좀 테스트 같은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령 운전자분들이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에 테스트가 필요한데요. 도로 주행 같은 걸 반영하자 그런 말이 있는데, 도로 주행을? 예, 홍성영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무슨 말을 하냐면 그 고령 운전자가 지속해서 사건이 발생하니까 65세 이상 같은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운전 능력이라든지 지각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걸 논의했으면 어떨까 조심스러운 겁니다. 네. 논의해보자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지역 특성상 보게 되면 운전을 꼭 해야 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는 무슨 뭐 알다시피 교통요금 할인이라든지 택배요금을 좀 이렇게 할인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면 어떻게 하냐 하는데, 실제적으로 고령 운전자라 하더라도 자기가 지각하고 조심하면 되는데, 사실 아까처럼 어떤 그 고령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신호 위반이라든지 법규를 위반하면 사고를 나거든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법규를 지키자. 법규를 지키자. 이걸 주장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